안녕하세요. 미래에는 인류가 유전자 공학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25세 생일에 노화하는 것을 막습니다. 일단 그것이 완료되면 모든 사람은 정확히 1년의 생명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과 교환함으로써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시간이 실제로 돈입니다. 그 양은 손목의 타이머에 반영되어 끊임없이 카운트다운합니다. 모든 상품은 그것으로 지불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위해서는 당신의 생명에서 3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자는 영원한 젊음을 즐기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문자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썩은 시스템을 깨고 싶어하는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윌 살루스는 집에서 잠에서 깹니다. 그는 겨우 28살이지만 또 다시 그의 타이머에는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어머니 레이첼의 생일입니다. 그녀는 50세가 되지만 그들은 기념일을 축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여성은 단지 3일만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요금과 대출 상환이 여전히 그녀의 시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윌은 그들이 마침내 쉴 수 있도록 충분히 벌겠다고 약속합니다. 레이첼도 일을 나가고 그들은 다음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때쯤이면 여성의 시간이 다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자신의 시간을 그녀와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윌에게 점심으로 30분을 주고 그들은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사랑의 말을 나눕니다. 가는 길에 윌은 마야라는 작은 거지를 만납니다. 그녀는 그의 시간 중 1분을 요청하고 소녀는 관대하게 5분을 그녀와 나눕니다. 윌은 시간 저장 지갑 공장으로 조깅하며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보레를 만납니다. 그들은 커피를 사는데 어제보다 가격이 1분 올랐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남자들이 팔씨름으로 시간을 두고 싸우는 것을 봅니다. 윌의 아버지는 자주 시간 팔씨름을 했지만 그의 아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윌은 급여를 받지만 예상보다 적습니다. 윌은 바에 간다. 그곳에서 그는 알고 있는 카드 플레이어에게서 빚진 1시간을 챙긴다. 이미 취한 보렐이 헨리라는 부유한 남자를 가리킨다. 그는 저녁 내내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사주고 있다. 윌은 그에게 다가가 그 남자를 설득하려 한다. 이 동네에서 이렇게 자신에게 많은 주목을 받으면 그는 매우 빠르게 털릴 것이다. 그 남자의 말을 확인하듯이 포르타스가 이끄는 갱들이 바에 나타난다. 갱들을 보고 손님들은 즉시 그 장소를 떠난다. 하지만 윌은 안에 남아 사태 전개를 지켜본다. 포르타스는 헨리가 손목에 차고 있는 한세기를 걸고 팔씨름을 하길 원한다고 말한다. 불안감에 그 남자는 메스꺼움을 느끼고 화장실로 뛰어간다. 포르타스의 부하 중 한 명이 그 남자가 도망치지 않도록 지켜본다. 그때 윌이 나타나서 강도를 제압한다. 헨리와 함께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버려진 건물에 숨어 쫓김을 피한다. 추격자 중 한 명이 보스에게 윌을 알아봤다고 말한다. 헨리는 자신이 105세이며 삶에 지쳤다고 고백한다. 그의 몸은 젊지만 정신은 예전 같지가 않다. 윌은 짜증이 나고 그가 본인과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시간을 이렇게 무관심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부유한 남자가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헨리는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백만장자의 불사의 대가라고 답한다.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지만 누군가는 죽어야 세상이 인구 과잉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죽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자신과 자녀를 위해 수백만 년을 저축하고 있다. 헨리는 윌에게 그만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다. 아침에 일어나자 윌은 자신이 잠든 사이에 헨리는 그에게 116년을 이체했다. 그 남자는 가장 가까운 다리까지 가기 위해 자신에게 단지 5분만 남겨두었다. 그곳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 윌은 심지어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없다. 그리고 그는 다리의 보안 카메라에 포착된다. 그 후 그는 보렐의 집으로 간다. 그곳에서 그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아내를 만난다. 그녀는 아기가 가난한 부모와 시간을 나눌 수 있으려면 25년이 지나야 한다고 한탄한다. 윌은 친구에게 어젯밤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의 10년을 공유한다. 주저하지 않고 보렐은 바에서 그것들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러 간다. 한편 일의 어머니는 대출금을 갚고 아들과 만날 시간이 1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는 버스에 올라타고 요금이 2배로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는 지불할 수 없다. 레이첼은 기사와 승객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좀 빌려달라고 애원한다. 그녀의 아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갖겠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는다. 신용사무소는 이미 닫혔고 그 여자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한다. 윌은 어머니가 버스에 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향해 서두른다. 그들은 서로를 이미 볼 수 있지만 레이첼이 아들의 품에 쓰러졌을 때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는다. 다음 날 범죄를 조사하는 시간 감시자들이 강해서 헨리의 시신을 인양한다. 그들의 리더인 레이몬드는
그들에게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사라진 시간을 찾으라고 명령한다. 그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나중에 영상에서 윌의 얼굴을 찾아내며 그 남자는 이미 택시를 부르고 있다. 그 택시에서 그는 여러 시간대를 가로지른다. 돈이 있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분리하면서 모든 국경을 넘을 때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다가 뉴 그리니치에 도착한다. 티켓의 가격은 셀리지 갓입니다. 윌이 차에서 나오자마자 즉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능한 한 적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는 견눈질을 받고 전 세계의 모든 시간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빨간 머리 소녀가 리무진에 올라타는 이상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윌은 호화로운 방에 체크인하고 지역 식당에서 식사합니다. 웨이트리스는 윌이 이곳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가 음식을 매우 빨리 삼키기 때문입니다. 윌은 그녀에게 한 줄을 팁으로 남기고 소녀는 그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조언합니다. 레이몬드는 윌과 그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 정장을 입은 윌은 카지노에 도착하여 포커 테이블에 앉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의 새 지인을 칭찬하는 억만장자 필립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게임을 계속하며 필립은 매번 배팅을 올립니다. 윌이 테이블에서 딴 모든 것을 걸게 만듭니다. 부유한 남자는 윌을 계속 지켜보던 빨간 머리의 실비아와 함께합니다. 그녀는 손목에 30초밖에 남지 않은 남자의 대담함에 충격을 받습니다. 마지막 카드에서 그는 필립의 새 여왕을 이기는 스트레이트를 만듭니다. 윌은 셀리지 천년의 주인이 됩니다. 그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실비아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필립의 딸로 밝혀집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의 생명을 몇 년이나 줄였습니다. 보통 당신이 하는 일이죠. 소녀는 솔라스를 파티에 초대합니다. 윌은 자신의 생명의 59년치에 해당하는 새로 구입한 스포츠카로 도착합니다. 실비아와 그녀의 할머니, 어머니가 현관에서 그를 맞이합니다. 소녀는 그녀를 따르는 경비원을 쫓아내고 윌과 함께 춤을 춥니다. 그녀는 거리에서 달려오는 남자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가끔 가난한 사람들을 부러워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윌은 그녀에게 바깥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자고 초대합니다. 저택은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 남자는 물에 들어가자고 제안한다. 실비아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지만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다. 그녀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소년 뒤로 뛰어든다. 그 소녀는 새로 만난 남자와 키스하는 것에 아직 망설이며 해변으로 돌아간다. 젊은 커플은 필립이 윌을 포커게임에 초대하는 동안 그들의 모험을 숨긴다. 갑자기 시간 감시자들이 저택에 나타나 소녀를 데려가서 질문을 한다. 레이몬드는 헨리의 자기 희생 이야기를 믿지 않으며 솔라스의 시간이 압수된다. 그로 인해 보고서를 제출할 시간은 2시간밖에 남지 않는다. 왜 그의 자살을 조사하고 있나요? 빈민가에서는 매일 대량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레이몬드는 이 질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왜냐하면 20년 전 윌의 아버지가 똑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소녀는 경찰서로 끌려갈 준비를 하지만 경비원들을 공격하고 총을 빼앗는다. 그는 이어 실비아를 인질로 잡고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운다. 레이몬드는 그를 뒤쫓아가 윌의 차에 충돌해 차를 전복시킨다. 남자는 스토커를 트럭과 충돌하게 만들고 젊은 사람들은 다리 아래로 숨는다. 윌은 실비아에게 시간을 나누자고 요청하지만 그녀는 거절한다. 그 소녀는 또한 그 남자가 헨리를 죽였다고 의심한다. 그들은 윌의 빈민가에 도착하게 되고 포르타스와 그의 일행에게 갇힌다. 차가 도로를 이탈하고 그들은 둘 다 의식을 잃는다. 포르타스는 실비아의 시간을 빼앗고 떠나 그녀에게 단 30분만 남긴다. 깨어난 후 젊은 커플은 시간을 나누어 보충할 시간을 확보한다. 죽기 3분 전 윌은 보렐의 문을 두드린다. 그의 아내가 문을 연다. 당신은 그에게 10년을 줬고 그는 시계에 9년이 남았을 때 술로 스스로 죽었다. 윌은 절망하고 실비아는 당황한다. 갑자기 소녀는 그들이 전당포에서 소녀의 귀걸이를 맡길 수 있음을 깨닫는다. 주인은 그들에게 단 2일만을 주지만 흥정을 할 시간이 없다. 시간 감시자들이 그들의 뒤를 쫓고 있다. 윌의 어머니가 시간을 빌리던 신용기관이 실비아의 아버지 사업인 것이 밝혀졌다. 소녀는 필립에게 딸의 몸값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레이몬드가 전화를 받았다. 윌은 고향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시간을 나누는 자선단체에 1000시간을 이체하길 원한다. 이는 내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레이몬드는 소년이 곧 그의 아버지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윌은 평생 동안 그의 아버지가 시간 팔씨름 싸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레이몬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며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죄수들은 윌의 아파트에서 밤을 보낸다. 실비아는 그의 어머니의 드레스로 갈아입고 소녀는 자신의 친척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의 아버지는 많은 경기를 이겼지만 어려운 이들에게 시간을 나누어주다 죽임을 당했다. 실비아와 윌은 거의 같은 나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머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을 때 소녀는 일주일 만에 1년을 모두 사용해버렸다. 그리고 소녀는 즉시 아버지로부터 10년의 선물을 받았다. 아침에 그들은 자선단체 앞에 줄이 서는 것을 지켜본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이 진행되는데 이는 필립이 요구에 응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은 실비아를 전화기로 데려가고 그녀가 혼자 집에 갈 수 있도록 총을 준다.
소녀는 소년의 운명을 걱정하고 헤어지기 전에 그를 키스한다. 윌은 근처에 남아있고 레이몬드에게 발견된다. 실비아는 시간 감시자의 손에 있는 총을 보고 먼저 쏜다. 윌은 부상당한 남자를 살펴보고 그가 남은 시간이 단 2시간뿐임을 알게 된다. 이 시간을 빼앗는 대신 그 남자는 그의 동료들이 제 시간에 그를 찾을 수 있도록 레이몬드에게 자신의 시간을 2시간 더 준다. 젊은이들은 감시자의 차를 훔치지만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경찰차는 너무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윌은 리무진을 타고 가는 부유한 여성의 택시기사 앞을 막는다. 그녀를 강탈하고 차를 가져간 후 그 커플은 현장에서 도망쳐 나가고 나중에 뉴스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본다. 실비아는 여전히 피해자 역할을 이용해 그들이 한 모든 일을 면책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최대한으로 살고 있다고 느낀다. 그녀와 윌 사이에 열정이 타오른다. 레이몬드는 필립에게 그의 딸이 범죄자의 공범이 되었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그는 첫 기회가 생기면 그녀를 체포할 것이다. 백만장자는 뇌물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빈약함이 없는 레이몬드는 떠나기 전에 그를 체포하겠다고 위협한다. 한편 윌은 실비아에게 총을 다루는 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소녀는 그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행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필립의 은행 지점 중 하나로 트럭을 몰고 들어간다. 그리고 고객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금고를 비워낸다.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와이즈 타임 랜더스에서 이제 무이자 대출과 지분 없는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후 윌은 고인의 아내 마야와 자선단체에 시간을 쓴다. 레이몬드는 그들이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빈민가의 거리에서는 더 많은 폭력이 발생한다. 지역 주민들은 포르타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총을 산다. 그리고 강도가 이에 대응하여 총을 난사한다. 귀중한 세월이 치명적인 총격전에서 잃어버린다. 은행 강도를 잡는데 10년의 보상이 발표된다. 그리고 포르타스는 대박을 터뜨릴 계획이다. 필립은 왜 실비아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가 딸을 사랑으로 질식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같은 밤 레이몬드와 그의 부하들이 도망자들이 숨어있는 모텔을 포위한다. 윌은 쫓는 사람들의 소리를 제때 듣고 두 사람은 탈출하기 위해 창문으로 뛰어내린다. 레이몬드는 그들을 쫓는 유일한 사람이며 윌은 반격할 수밖에 없다. 젊은 남자들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기 위해 드라이버에게 많은 돈을 주고 버스에 탄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 숨지 못한다. 그리고 포르타스는 모텔에서 그들과 마주친다. 강도는 윌이 깨뜨린 옛 질서를 회복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다. 시간 감시자들이 나를 방치하는 이유는 내가 경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사람들에게서 훔친다. 하지만 포르타스는 소년에게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고 공정한 싸움에서 누가 더 강한지 알아보자고 제안한다. 윌은 그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래도 도전 수락한다. 소년은 아버지의 전술을 사용한다. 그는 상대방에게 거의 모든 시간을 빼앗기게 한다. 승리를 기대하며 경계를 늦춘다. 마지막 순간 윌은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다. 강도 부하들이 개입하기 위해 테이블로 다가온다. 하지만 윌이 숨겨진 총을 움켜잡고 그들을 죽인다. 모든 시간을 잃고 죽은 포르타스만 남게 된다. 윌과 실비아는 다시 도망치지만 그들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부자들은 가격을 단순히 올린다. 새로운 로빈 후드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다. 윌은 오직 100만 년 만이 상황을 정말로 바꿀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실비아는 불가능한 일을 해보겠다고 제안한다. 다음 날 그녀는 아버지에게 찾아와 자신이 항복하고 싶다고 확신시킨다. 필립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는 윌이 숨어있다.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인질로 잡는다. 그들은 금고에 침입하여 100만 년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간다. 그것은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다. 필립은 몇 세대 후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윌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딸 앞에서 남자를 거의 쏘아버릴 뻔한다. 하지만 스스로 멈춘다. 그는 필립과 같은 쓰레기들에게 시간을 빼앗긴 사람들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젊은 남자들이 떠나고 레이몬드는 레이더에서 거액의 움직임을 발견한다. 그는 도망자들을 막고 국경을 차단하려 한다. 하지만 윌과 실비아는 장갑차로 검문소를 뚫고 나간다. 레이몬드는 추격을 계속하고 빈민가에서 그들과 가까워진다. 윌은 차에서 내려 마야가 그에게 달려온다. 그는 1시간만 보관하고 소녀에게 100만 년을 나누어 주도록 한다. 사람들은 레이몬드가 윌과 실비아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리고 시간을 서로 나누어 그것이 압수되지 않도록 한다. 레이몬드는 차에 타고 다시 그 커플을 따라잡는다. 그 남자는 자신도 가난해서 도망쳤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여전히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격차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믿고 있다. 그러나 추격의 열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시간을 완전히 잊고 만다. 경비원들은 항상 적은 양의 시간을 가지고 간다. 레이몬드는 쓰러지지만 윌과 실비아의 타이머도 제로에 가까워진다.
그 남자는 소녀를 목적지에 데려가려고 자신의 분을 주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거부한다. 이때 윌은 그들이 레이몬드의 차에서 시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윌이 먼저 도착해 소중한 시간을 가져간다. 실비아는 늦어지고 그 남자는 다시 그녀에게 달려가야 한다. 순간 마지막에 그녀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윌의 품에 뛰어든다. 그들의 행동 덕분에 시간대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원하는 곳으로 이주한다. 시간 감시자들이 개입하려 하고 있지만 그들의 새로운 상사는 집에 가라고 명령한다. 실비아와 윌은 계속 나아가며 다시 총에 장전한다. 더 큰 은행이 있다고 말했잖아. 거의 너의 소명을 놓칠 뻔했어. 항상 그렇듯이 영상 설명에서 영화 제목을 찾아보세요. 그동안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세계에서 몇 년을 원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눌리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야 더 멋진 이야기들이 가능한 한 자주 공개될 수 있습니다.